쌤 저번 시간에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방정식 부분, 부등식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질문 마무리되면 삼각함수 오늘 나갑시다. 삼각함수는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41번부터 그 지수함수, 지수부등식, 로그 방정식은 질문 할 거 있습니까? 일단 지수 함수에서 48번이랑 지수 쪽 48번 나와서 바로 적을게요. 48번, 59번, 59번, 60번, 60? 이게 지수 쪽이죠. 66이랑 66? 72, 74, 72, 74. 78까지. 그럼 로그도 이만큼 있는 거야? 이건 더 같아요. 너 10개라며. 이렇게 보면 좀 다른 거 알았어. 로그가 진짜 로그가 몇 개냐면 우선 번호 돼. 우선 대봐. 그 비슷한 거는 로그가 더 좋아. 로그 이렇게 있어. 비슷한 거는 뭐 하나만 풀어도 되니까. 로그 수는 54, 54, 58, 58, 60, 60, 61, 61, 67, 67, 68, 68, 80이랑 93, 82, 81, 82, 80 84. 이렇게. 우선 비슷한 거는 뭐 하나만 쓰든지 할게요. 우선은 48번은 방정식 그거 그거지? 39페이지? 그 서비스 알았어요. 그냥 순서대로 우선 가볼게요. 같이 보세요. 천천히 할게. 천천히. 괜찮습니다. 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 저번에 선생님 그거 씹었잖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그 기능을 써본 적이 없어. 나 있는지 몰라. 나도 그거 써야 되겠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실근의 곱입니다. 곱. 근데 이게 3x제곱을 만약에 치환하면 이것을 모두 다 치환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치환을 할 때 얘를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x로 표현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예요. 우선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우선 그 이야기는 할게. 뭐 답은 뭐 각자 거더라고. 그래서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를 했으면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얘는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뭐냐면 항상 치환을 한 거에 대해서 치환을 하면은 우리가 아직 인수분해 안 했어요. 이 치환을 하면 이 범위를 혹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양수, 역수관계 그리고 합이니까 얘는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면 이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면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x의 범위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0이라는 애를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얘가 2, 5 하면 되냐? 아니잖아.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지금 현재. 잠깐만. 맞아, 안 돼. 이거 숫자 맞지? 그래서 다시 이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맞죠. 여기가 맞았어.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x 값이 뭔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거를 x 값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맞죠? x가 근데 봐봐 이게 자 x를 우리가 구할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쓸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쓰고 나서 x 값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칭축이 지금 몇이야? 2지. 어. 3하고 방금 썼잖아. 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썼잖아. 마이너스 몇이야? 10이잖아. 플러스 12 플러스 2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10인가? 마이너스 20이지. 20. 계산 못해. 그렇게 했어. 그럼 대칭축은 우선이잖아. 즉 봐봐 x 값이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아. 맞잖아.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그냥 쓸게요. 자 봐봐 근해 공식 쓰면요 얘가 6분의 맞죠? 이거 7이구나. 이거 틀렸어. 이거 미안해. 소위 숫자를 이거 나 12로 봤어. 오 씨. 좀 계속 틀린 적 있어. 저 어제 잠을 3시간 자서 그래. 다시 그냥 근해 공식 쓸게요. 얘는 6분의 7 뿔마 루트 49 그다음 플러스 120 맞나? 그러면 얘가 160분은 13이지 그치? 인수분해 되는데? 당연히 되지. 근해 공식 안 써. 근해 공식 안 써. 됩니다. 10이랑 그 1로 하면 돼. 10하고 이렇게 하면 돼. 답답하네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안 돼.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x가 3분의 10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x, 스몰 x가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예. 이거였죠. 그래서 다시 스몰 x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치환한단 말이야. 요번에는 요걸 또 치환해야지. 그러니까 치환을 2번 하니까 상문제지. a 플러스 a분의 1은 3분의 10. 이제 양변에 3a를 곱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a가 3분의 1하고 a가 3이 나와. 그래서 3x 제곱이 지금 a였잖아. 그래서 x는 0과 1과 마이너스 맞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맞죠?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이거 계산량이 조금 많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근의 비가 1대 2가 이때 a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치환을 할 거 아니야. 치환을 해가지고 얘가 3x 제곱을 또 얘를 이건 t로 해야지. t로 치환을 하면 얘가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t 플러스 15 마이너스 3a는 0으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고 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x가 근이야. x가 근. 그래서 지금 두 근의 비가 1대2라고 했으니까 두 근을 k와 2k라고 썼어. 1대2라고 했어.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x가 근이니까
3의 k제곱하고 3의 2k제곱이 있어. 그래서 얘 하나를 t1이라 하고 얘를 t2라고 할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t1과 t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t1하고 t2를 더하면 마이너스 3a이고요. t1하고 t2를 곱하면 지금 15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이렇게 썼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보면 지금 얘를 만약에 이거랑 이거를 더한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두 개를 곱한 식으로 써도 지금 a 값을 현재는 못 구해.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구하면 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곱하면은 뭐 지수법칙 써가지고 얘는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 얘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지수가 더하면 3k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근데 뭐 이렇게 쓰더라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a와 k를 구할 수는 없다. 아직은 못 구하죠. 그럼 이렇게는 쓸 수 있잖아. 요거 써놨어. 지금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 얘도 뭐 3의 k제곱 플러스 3의 2k제곱을 썼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얘랑 얘가 같잖아. 그래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a를 소거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봐봐. 이제 a를 소거해볼게. 이거 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 3의 3k 제곱은 15 얘인데 마이너스 얘인데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얘 대신에 얘를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k를 구해야지. 근데 또 치환하는 게 편하겠지. 얘를 a라고 합시다. 얘를 a라고 하면 이제 식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는 0 이런 식이 나옵니다. 3차 방정식. 그럼 다시 고일 과정으로 돌아가서 a에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냐. 제가 봤을 때는 3이 될 것 같습니다. 3 집어넣으면 0이 될 것 같은데 0이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3 인수분해 하는 거죠. 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 플러스 5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요 2차 방정식의 a 값은 허근을 갖습니다. 따라서 a는 3만 가능하고요. a가 3의 k제곱이었으니까 얘가 3의 k제곱이니 k는 1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1이 되고 이제 k가 나왔으니까 a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3의 3k제곱 얘는 27. 그래서 27은 15 마이너스 3a 3a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a 값이 나오면서 종료가 됩니다. 다 어려운 문제들이잖아. 60번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이런 것도 다 60번도 상문제야. 한번 얘기해 볼게.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이런 것들도 다 근해 분리와 다 연결돼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60번 문제 25의 x제곱 플러스 25의 마이너스 x제곱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식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최대값
그러면 뭐 저기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 뭐 치환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야. 얘를 x라 하고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분식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이거는 하나의 실근 x거든. x가 근이야 근. 그러면 이 스몰 x와 그 다음에 이 라지 x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지금 우선은 얘가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아까 산술기하를 지금 얘기했잖아.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스몰 x가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x라고 방금 얘기했어. 그러면 x 값이 어떤 값이 나와야 이 스몰 x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자 5x 제곱을 얘를 또 t라고 취하는 거지. 헷갈립니다. 이제 헷갈려요. 얘는 t고 얘는 또 양수야. 또 얘는 t 그 다음 플러스 t분의 1을 x라고 했어. 지금 얘가 x니까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지금 xt라고 쓸게. xt 플러스 1은 0 뭐 이렇게 썼어.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t가 5x제곱을 t라고 했으니까 이 x 값이 우선은 존재하기 위해선 t 값이 뭐여야 돼? t가 어떤 값을 가져? 이건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양수. 즉 양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양근을 하나라도 가지면 된다. 양근이 있으면 된다고. 양근이 있으면 x 값이 있는 거야. 맞잖아. t가 양수면은 x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얘가 양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얘가 양근을 갖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양근을 가지려면 자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을 쓰면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있으니까 4 얘가 우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 중근돼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근이 하나만 있어도 x는 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양수여야 되죠. 뭐 이거 그래프 안 그릴게. 그냥. 그리고 대칭축 x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칭축 원래 2분의 x인데 2분의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x가 0보다 큰 거야. 그 다음 0을 집어넣으면 양수 1 항상 성립.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x가 이 범위만 있으면 스몰 x는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지면 되냐면 이 근을 가지면 돼. 맞지? 그럼 이제 끝났어. 또 근의 분리야. 봐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어. 이거에 지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지면 된다. 맞지? 라지 x는 어렵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근데 얘는 봐봐. 대칭축을 보시면요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대칭축이 x가 지금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 맞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잖아. 그럼 x가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보다 큰 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근이잖아.
그럼 이보다 작은 근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의 근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요 x축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다시 이렇게 여기가 만약 2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겨야지. x축이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야 2보다 큰 근을 갖지. 맞지? 그렇잖아. 여기가 2잖아. 2보다 큰 근을 가져야 된다고. 즉, 이 얘기는 여기에 2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얘라고 표현하면 F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만족해. 어렵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해 안 되면.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지금 4 더하기 8 플러스 K-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지금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시험 문제 이거 나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몇 명이나 맞출 것 같아요? 많이 맞출 것 같아요. 많이 맞출 것 같다고? 이럴 때는 절반 정도 맞추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몇 단계가 되니까 이것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됐고요. 제가 56번에서 네. 여기까지 있거든요. A는 다 보였는데 B에서 맞췄어요. 뭐 그렇겠죠. A A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나왔어. 알았어.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봐봐. 지금 A의 범위가 이렇게 됐대. 그럼 B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근데 집합 B를 써보면 이걸 만족한데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지금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알파 얘를 뭐 베타라고 씁시다. 근데 문제가 이제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우선은 얘를 알파 베타라고 썼을 때 이게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 범위는 맞잖아. 지금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 알파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볼게. 봐봐.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쓰면은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데고 베타의 범위는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실제로 이거를 전개를 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2가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A 값을 A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럼 봐봐.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봐봐. 베타가 지금 뭐냐면 알파분의 마이너스. 그럼 얘 봐봐. 얘가 알파분의 마이너스냐.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알파는 음수지. 현재 음수지. 알파가 음수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음수가 돼. 그럼 여기 지금 알파를 양변에 곱하잖아. 그러면 부등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결국 알파의 범위가 나오죠?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봐봐. 이렇게 썼어. 이렇게 됐어. 알파의 범위. 왜 이 알파의 범위를 구했느냐? A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A는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베타가 지금 아까 쟤였잖아. 얘였잖아. 그래서 얘를 알파 마이너스 알파랑 그다음 플러스 알파분의 2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거의 범위를 이제 구하면 돼. 알파가 나왔잖아. 알파의 범위는 여기 있잖아. 이 범위일 때 이거의 범위를 이제 구하면 A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범위는 지금 이거는 혹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알파가 이 범위일 때 이거 A의 범위 어떻게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통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거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이 고일 과정으로 잠깐만 고일 과정으로 갈 수가 있나? 고일 과정으로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미분을 할 수도 없어. 미분 못해. 미분으로 못 구해. 이게 유리함수 형태가 안 되는데 이게 살아 있어가지고 이건 유리함수 그래프도 못 그려. 이거 무슨 방법으로 구하는 거지? 아마 그러면 다른 방법일 텐데. 잠깐만. 베타의 범위. 베타의 범위를 뭐 굳이 따로 그 문자를 하나로 바꿔서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러면 잠깐만. A의 범위를 바꿔야 되는데. 판별식도 써야 돼. 잠깐만. 판별식 한번 써볼게. 판별식은 뭐냐면 알파 베타 두 분을 갖는다라는 거를 한번 A 범위 추가시켜가지고 생각하면 A 제곱 판별식 쓰면 항상 성립하네. 근데 항상 서로들은 두 식을 가져요. A 값에 관계없이.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요 알파분의 2랑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를 산술기하로는 못 풀어요. 왜냐면은 이 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산술기하로는 만약에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면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 양 끝점을 대입해서 A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알파분의 2하고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 봐봐. 이거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봐봐. 알파분의 2가 이렇게 생겼어. 그지?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당연히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큰 값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가장 작은 값이야. 근데 마이너스 알파 있지? 마이너스 알파는 직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알파분의 2도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최대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알파분의 2도 그렇고 마이너스 알파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각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결론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1, 여기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4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가? 그럼 계산하면
맞니? 마이너스 2분의 1하면 2분의 1이지. 틀렸네. 2분의 1하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어렵죠 이것도. 진짜 어렵죠. 왜냐면 이게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금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지금 다 어려운 거만 하고 있잖아. 다 상문제만 지금 질문하고 다른 있잖아. 문제는 이해할 만한데 저거는 거기 알겠어요. 또 상문제. 74번은 중문제야? 뭐 상문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지금 이해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영상이 주어지면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지금 뭐 풀어도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지금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등식의 해의 집합을 S라고 하는데 S의 원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S의 원소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선은 해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건데요. 근데 얘를 보시면 얘가 사실상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맞지? 하고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지금 이 값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언제나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이 안 됩니다. 그지? 얘는 0보다 커.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를 이제 우선은 그래. 여기까지 됐고 x가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 우선. 맞지? x가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없어 얘는. 근데 얘를 지금 얘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또. 맞지?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단지 x는 어떤 값이 돼도 반려는 없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했어. 1보다 작다. 이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범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로그를 취해서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봐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 지금 선생님은 지수 함수로 접근을 해볼게. 지수 함수. 이게 미치잖아. 지금 이게 미치지. 그러면 미치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누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나누겠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이제 지수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은 지수 함수는 가함수 함수야. 이렇게 가함수 함수야. 여기가 2야. 근데 얘가 0하고 1 사이에 있지? 그러면 얘는 이 범위 있다.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이 범위에 있으면은 얘는 0하고 1 사이에 감소함수 됐어. 근데 이 값은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잖아. 그럼 0에서부터 2까지는 0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잖아. 그럼 0하고 2의 함수 값은 당연히 1보다는 작단 말이야. 함수 값은 다. 맞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x가 이 범위에 있으면 얘는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지. 이 범위에 있으면. 그래서 x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얘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 이제 S의 원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잖아. 그럼 거기 여기 들어가는 거 뭐 있어? 딱 보니까 5번밖에 없잖아. 5번. 그러니까 5번은 우선은 원소가 되는 거죠. 지금 경우 나눠서 하고 있어. 그 다음 이제 x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1보다 클 때. 그러면 2 곱하기 x 플러스 1은 2보다 크겠죠. 우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이렇게 지수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이. 근데 지금 지금 지수가 얘야. 얘는 2보다 크다고 그랬지. 지금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해볼게. 여기야. 그럼 2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얘는 1보다 작진 않잖아. 그렇지? 이 값이 얘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맞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무조건 2보다 크니까 이 지수가 그럼 결과물이 1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x가 우선은 양수가 되면 안 돼. 양수가 되면 안 돼. 이건 안 돼. 그 다음 x 플러스 1이 1일 때. 근데 어차피 거기 다 음수에 대한 것만 물어봤으니까 이제 음수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음수에 대한 거를. 뭐 양수가 안 된다는 거 체크했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 체크했고, 근데 사실 x가 0인 것도 체크를 하려고 했으나 보기에 0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x 값들이 이제 거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요거 있잖아요. x 플러스 1이 이게 사실 이렇게 썼을 때하고 이렇게 썼을 때의 차이가 있어. 얘가 음수가 되더라도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좀 다르지, 표현 자체가. 그럼 이렇게 할게요. 다시 위로 돌아가서 좀 세분화 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얘가 우리가 얘 자체가 음수가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1하고 이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이 범위일 때 한번 볼게. 이 범위일 때. 그러면 이 범위면 지금 제곱을 하면 0하고 1 사이가 되거든. 그죠? 얘가 이 범위일 때는 지금 이 범위일 때 얘가 음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지수가 뭐가 되냐면 똑같이 이거를 제곱했어. 이거 제곱해볼게. 이거를 제곱하잖아. 이거를 제곱하면 당연히 또 0하고 1 사이 이렇게 와. 그지? 그럼 얘를 밑으로 볼게. 얘를 밑으로 봤어. 얘를 밑으로 보면 0하고 1 사이니까 역시 감소를 해. 맞죠? 지금 뭐 보는 거냐면 지금 이거를 뭘로 볼 거냐면 얘로 볼 거예요. 얘로. 그럼 0하고 지금 1이면 감소하지. 근데 x 플러스 1 있지. 얘는 이 범위 있지. 그럼 0, 이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1하고 0 이 범위 들어가지. 그럼 이 함수 값들은 다 어떻단 소리야? 1보다 크단 소리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에 있는 거는 성립 안 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그럼 봐봐. 자 봐봐. 이거 성립 안 해. 이거 성립 안 하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 안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봐봐. 지금 이걸 보고 답은 나와. 이거 성립 안 하는 거야. 그럼 답은 뭐야?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지 우선. 우선 4번이 돼. 그러면 1, 2, 3번에 해당되는 건 왜 안 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럼 x 플러스 1이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이 2범위일 때, x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그럼 얘가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네 개로 나눠서요. 머릿속에서 이게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자 이렇게 썼어. x 플러스 1이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1보다 크다가 돼. 그럼 또 지수함수 그렸어. 지금 또 밑이 1보다 크대. 증가함수. 근데 지금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1보다 작은 게 맞거든. 즉, 이 얘기는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보면 돼. 어렵죠?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7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9도 되고 다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가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체크해서 답을 한 번에 구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x 플러스 1의 범위를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4번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9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얘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봐봐. 이것도 우리가 보통 치환을 해서 2차 부등식 형태로 만드는 게 좋겠죠. 3분의 1 x제곱을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얘는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t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치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에 얘가 t잖아. t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봅시다. 지금 3분의 1의 x제곱 봐봐. 3분의 1의 0제곱 x하고 0의 대소관계인 거지. 근데 밑이 3분의 1이니까 대소관계는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얘는 3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이겠지. 즉 t는 1보다 크다. 모든 x야 이거.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t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야. 그럼 이것도 무슨 문제로 바뀌어? 또 근의 분리야. 또 근의 분리. 맨날 근의 분리야. 자,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우리가 얘를 2차 함수라고 놓고 얘를 x축이라고 t축이죠. 여기서는 t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t축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얘가 대칭축이 또 뭐야? 얘 대칭축이 미지수면 우리가 대칭축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 되겠지만 얘는 대칭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얘가 6분의 1 이렇게 돼. 즉 얘가 이렇게 t축이 있어. t축이 있고 여기 대칭축이 t가 6분의 1이야.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t가 2. 그럼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항상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t축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는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만 되면 되거든. 이렇게만 되면 돼. 얘가 꼭지점이고 양수음수 관계없어. 얘는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FT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FT면은 F1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만족하면 돼.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최대값은 3분의 2다. 이렇게. 잠깐만. 나왔는데? 맞다. 뭐야? 이제 문제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죠. 그 다음 78번. 근데 얘는 10을 못 쓰겠어. 응. 77은 76. 거기 4520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얘기잖아. 근데 어떤 유물을 발굴해서 조사했더니 방사성 물질이 125g이나 나왔을 거야. 처음량이 4kg였다면 몇 년 전 거냐? 이렇게 물었어. 자, 처음량이 4kg였는데 125g이 됐어. 아닌가? 맞아 안 맞아? 처음량이 A가 처음량이지. X년도에 남아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4kg 처음이 있었어. 근데 2분의 1 하고 여기 4,520 맞지? X 이렇게 했거든? 이랬더니 방사성 물질이 FS잖아. 남아있는 양. 그지? 방사성 물질이 지금 거기 양인가? 맞지? 그래서 얘가 125g이야. 맞지? 125g의 여기다 결과물이. 얘는 125g인데 단위가 지금 얘는 킬로그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kg로 바꾸면은 0.125 맞나? 그래도 될까요? g으로 따지면 아니,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죠. 4kg. 얘는 0.125kg 맞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지금 x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문제야? 방정식의 활용이야. 지수 방정식. 봐봐. 얘는 몇 분의 몇이야? 이거 사실상 몇 분의 몇? 8분의 1 맞지? 8분의 1이잖아. 그러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맞지? 이것도 봐봐. 얘는 2의 제곱. 그러면 얘는 2에 2하고 마이너스 4,520분의 x 이렇게 되지. 그럼 됐네. 얘가 얘다. 그러면 x 나누기 얘가 5가 되잖아. 5. 그럼 x는 5 곱하기 4, 5, 2, 0. 그러면 22만 2천 22,600 맞나? 22,600 22,600. 근데 여기 나온 그 공식이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사선이 지금 2만 년이 지나야 방사선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를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봅니다. 절대로 저기 방사능 물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량은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발견했나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신기해. 우량음이 사실 인공적인 게 아니잖아. 그냥 있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또 발견해서 막 사람들 대단한 거야. 여러분도 저기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둘 중에 하나야. 화학상을 받거나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 재패도 할 수 있어요. 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당. 지구 정복해가지고 우주여행하고. 일론 머스크가 노후 준비를 안 해도 된다고.
선생님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해요. 일론 머스크가 노후 준비할 필요 없다고 했어. 세계 최고의 나그네는 필요가 없죠. 아니 이제 미래에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진짜 막 먹는 거 그리고 뭐 입는 거 이런 게 최저가로 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생산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아닌 AI나 이런 것들이 직접 걔네들이 생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본들을 다 진짜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그래도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너무 어마어마해. 그래서 직업 선생님 솔직히 지금 좀 불안해요. 선생님도 없어질 수 있어. 야, 로봇이 이렇게 나와서 하면 어떻게 해? 로봇이 이제 학교, 뭐 학원, 의사 뭐 이런 것도 의사는 지금 뭐 좀 불안하셨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만 이제 그 직업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제 로봇 도입하잖아. 그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생산직도 연봉이 세거든. 센 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산직 이런 것도 많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일자리가 그렇게 없어지면 다 죽으면 안 되잖아. 불쌍하게. 그러니까 좀 몰라. 나좀 지나고 그냥 가야지. 그래서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자, 54번 봅시다. 지금 54번은 지금 이거는 되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얼핏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치환을 하려고 보았으나 이거를 치환하려고 했는데 얘는 이상하게 둘이 달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아이디어는 이거야. 이거 밑변환 공식 쓰지? 이거 밑변환 방식 써볼게. 얘를 로그 이렇게 썼어. 그냥 봐봐. 이렇게 썼어. 밑변환 공식으로. 그냥 밑이 12로그로 바꿨어. 문제 없지? 얘도 여기 바꿨지? 됐지? 그 다음에 이 둘을 바꿔도 식은 변한 게 없어. 그럼 얘가 로그 2가 되고 얘가 로그 5가 되지. 얘가 로그 2로 바뀔 거야. 얘는 로그 5로 바뀔 거야. 둘이 바꾸면. 그럼 로그 2분의 로그 x는 로그 2x로 바꿀 수 있지. 얘는 로그 5의 y로 쓸 수 있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식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원래 하려고 했던 치환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치환 안 하고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치환을 이제 드디어 하고 나서 두 개를 더한 거와 두 개를 곱하는 값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뭐 방정식으로 다시 고쳐서 하고는 싶지만 너무 결과가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3하고 1이잖아. x가 3, y가 1 또는 x가 1, y가 3 이렇게. 근데 알파가 b보다 크다고 그럼 뭐 원하는 거 구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일 때는 x가 2의 세제곱 8, 얘는 5의 1제곱 5, 그 다음 얘는 2, 얘는 125인데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외하고 얘가 맞다고 쓰면 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다, 3이다.
그래서 이거는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용로그를 취하면 돼. 상용로그. 그럼 상용로그 취하면 로그 3x 하고 여기 지수에 있는 로그 3이 여기 앞에 곱으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얘도 로그 2가 앞으로 나오고 로그 2x. 아까 시험 문제랑 똑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고요. 얘가 곱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 판단하고 얘를 두 개로 분리를 한다. 그래서 로그 3 더하기 로그 x 앞에는 로그 3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2 가로 열고 로그 2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분배를 해서 로그 3의 제곱 플러스 로그 3 곱하기 로그 x. 근데 이거를 뭐 다 쓸기는 사실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x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한 대 묶어야죠. 로그 x를. 그래서 뭐 얘를 이쪽으로 보내든 얘를 이쪽으로 보내든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로그 3 빼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x는 로그 2의 제곱 빼기 로그 3의 제곱. 이렇게 쓰고서 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인수분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로그 2 플러스 로그 3 이렇게 합차 공식을 써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똑같은 거 부호만다는 게 있죠. 그래서 약분도 되고 약분이 되지만 부호는 마이너스가 빠진다. 결론 로그 x는 여기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하면 로그 6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6 그러면 로그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6분의 1이다. 그래도 할만하다. 자, 60번. 60번. 봅시다. 60번은 로그 3의 4분의 x, 로그 3의 5분의 x. 그러니까 이거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알파와 베타의 곱을 둔다. 이거는 로그 3x. 이거는 좀 이렇게 그거까지 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잡다한 계산들이거든요. 자, 이제 뭐 치환을 만약에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거를 치환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 이거를 치환을 하면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치환하도록 합시다. 얘를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t 제곱 그 다음 지금 앞에 이거랑 이게 붙는데 이걸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로그 3의 4랑 로그 3의 5를 더하면 로그 3의 20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의 20t 그 다음 플러스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3의 5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근이 알파와 베타야. 이거는 알파와 베타를 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겠죠, 당연히. 자, 보세요. 지금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했어.
그래서 두 개의 근을 로그 3에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T1이라 하고 구별시킨 거야, 구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T1하고 T2야. 2차 방정식의 두 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파와 베타를 곱한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곱하는 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식을 더하는 거죠. 더해야 알파와 베타가 곱하기로 표현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로그 3의 20이잖아.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곱이 20이다. 이겁니다. 알파와 베타의 곱이 20.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알파 베타를 별도로 구하는 건 아니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그 다음 61번 61번은 이거의 두 근을 또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때 로그 알파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베타 2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 지금 조금 표현 자체가 얘가 밑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쫄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바꾸든지 얘를 바꿔서 표현하든지 아니면 이 식 자체를 조금 바꾸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걸 바꿉시다. 어차피 치환할 거니까. 지금 얘는 로그 2의 알파분의 1의 제곱이야. 그렇죠? 얘는 로그 2의 베타분의 1의 제곱. 그렇게 썼어. 뭐 이거 만약에 직접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요. 우선 이걸 정리를 합니다. 근데 로그 2의 파는 3이거든. 그래서 얘를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x 이렇게 써놓고 얘도 두 개가 곱해진 거니까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세제곱인데 3을 앞으로 이렇게 또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2x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또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로그 2x를 또 t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를 해야지. 전개. 그럼 얘 t 제곱 플러스 얘 3이거든요. 6t 플러스 9.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썼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파하고 이제 베타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우리는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를 얘를 또 T1하고 T2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또 T1하고 T2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식은 T1분의 1의 제곱 더하기 T2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통분하면 T1하고 T2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T1의 제곱 플러스 T2의 제곱이잖아. 이러잖아. 그럼 봐봐. T1과 T2의 합은 3이고 T1과 T2의 곱은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럼 다 됐잖아. 이제 구하면 되잖아.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 t1하고 t2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리고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10이 되겠지. 팩스를 구해서 하는 거 어떤 거? 67번 67번은 A만 구해서 하는 거 이거는 그래프만 보면 fx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그런 형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고3, 고2 이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다. 67번은 이거 질문 다 받고 시험 때 진도 나갑시다. 그럼 될 것 같아요. 딱. 67번은 그래프를 딱 보시면요. 그래프가 부동식은 로그 5의 fx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을 한번 구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요거 있잖아.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 근데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도 우변은 로그 5의 x 플러스 2야. 그치? 그래서 지금 로그 5의 fx가 로그 5의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여지가 없어요. 여지는 없어.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부동식이잖아. 로그 부동식.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그대로 fx가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 그대로.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러면 fx가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 맞지? 근데 우리는 x의 한리를 구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자, 우선 이것만 해결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있어.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야? 항상 우리 로그와 지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진수 조건이지. fx가 0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f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크진 않잖아. 같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빼줘야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정수만 따진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정수들을 더하면 된다. 항상 진수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문제도 간혹 가다가 핀트가 나와 버리면 진수 조건 이런 거 체크 가끔 안 하고 그러면 아까운 뭐 4점, 5점 이런 거 그냥 날려버린다. 괜히 뭐 어렵지도 않은 거 틀리면 더 속상하잖아. 어려운 거 틀리면 뭐 문제 없나도 하지. 화가 심리를 올려서 또 다혈질은 다 또 수학 안 한다고 하지. 수학 잘하는 사람의 특징, 감정 기복이 없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없는 사람은 없죠. 야, 나 잘 모르는데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의 차이가 뭐야? 소시오패스는 감정이 없는 거고 사이코는 그냥 미친 어떤 게 뭐 좋고 안 좋고는 없지. 근데 그
사실 그냥 일반인들도 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있을 거야. 그렇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범죄자가 있고 범죄자가 안 있어. 근데 어디서 봤는데 사이코패스가 이런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조사하면은 그것도 스코어가 있잖아. 사이코패스 점수.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항목에 포함되는 게 있는 거지. 그런 거 오지 마. 무섭잖아. 일부러 보려고 그냥 핑계 떠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무섭잖아. 이것도 부동식이죠. 뭐 밑이 똑같으니까 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2개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수 조건. x 플러스 2도 양수여야 되고 x제곱 플러스 k도 양수여야 된다. 뭐 이것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 뭐 얘기야. 근데 양수 k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양수 k의 최대값이야. 그럼 k가 양수면 얘는 항상 성립. 그래서 요거는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로 x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x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요거는 그냥 배제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하면 훨씬 쉬워요.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하자. 그래프를 봅시다. 우선은 x 플러스 2는 못 그리는 사람 없어. 그리고 x 플러스 2가 양수라는 것은 양수만 그려. 이렇게 x 플러스 2가 양수다. 양수만 그렸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프를 y는 x 플러스 2를 그렸다. 그 다음 뭐 그릴 거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k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건데 x 플러스 2가 그러니까 x 플러스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에 2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정수가. 그럼 k가 막 이렇게 되면은 전혀 만족하는 게 없겠지. 맞잖아. 이렇게 생기면은 직선이 얘보다 위쪽에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생기면 되는데, 맞지? 이렇게 생기면 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는데 k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 중에서 2개를 만족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얘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지. 근데 봐봐. 지금 여기 만나는 점하고 여기 만나는 점 있지. 요 둘 만나는 거 중에서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어디가 더 멀어? 여기가 더 멀지. 여기보다. 그럼 이 얘기는 얘가 포함되면 여기도 정수가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포함되고 얘가 포함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최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얘가 한마디로 정수가 되면 여기 사이에 여기 정수가 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만나는 점이 정수가 되는 k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더 커지면은 어차피 얘가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요 근 있지. 얘가 정수 뭐가 되면 돼? 1이 돼야지. 얘가 0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1되는 K값 구하면은 그게 최대값이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 이거는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1이 도점이니까 네. 이거 방정식으로 놓고 그냥 풀면 돼. 얘의 근이 1일 때 K값 구하면 되죠. 그러면 K가 2 나오죠. 그러니까 2가 최대값이야. 그냥 상문제를 좀 중문제 취급처럼 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이거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프를 사용해서 그 상황만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정수가 막 3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겠죠. 문제가 변하면. 번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3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9는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은 여기선 x가 근이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이거 어차피 치환할 거잖아. 항상 이런 건 치환하잖아. 그럼 얘를 또 t라고 했어. 근데 로그 함수가 우리가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지수 함수를 치환하면은 t가 양수가 되는데 얘는 모든 값을 다 취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를 만약 이걸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내가 적어볼게. 얘는 t 제곱. 그 다음 얘는 지금 2로그 3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로그 3t 플러스 2로그 3의 제곱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은 0. 우선 이렇게 치환하고 정리한 거. 그럼 방금 얘기했잖아. 지금 뭐라 그랬어? 모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어. 그럼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t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근데 여기서 x의 범위는 없거든. 잠깐만. x의 범위는 없고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럼 근데 x가 다 양수밖에는 안 되고 t는 모든 실근이야 이것도. 그냥 이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똑같아. 우리가 지수 방정식으로 만약 지수를 치환하면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고 했을 텐데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b 제곱 9 로그 3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8 로그 3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k의 제곱.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로그 3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k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또 부등식을 얘를 이항시켜서 할 게 아니라 제곱이니까 이거는 합차공식으로 합차공식을 써볼게. 로그 3 마이너스 2로그 k 로그 3 플러스 2로그 k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부등식 어떻게 풀까? 우리 k의 범위 구하는 거죠.
어차피 K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편해.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쓰면 로그 K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과 2분의 1 로그 3 사이에 있어. 맞지? 근데 이거를 2분의 1을 여기 지수로 올리면은 이제 K의 범위를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지. 얘는 루트 3분의 1. K의 범위는 루트 3분의 1과 루트 3 사이에 있다.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는 3이다. 그리고 이거 부동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얘가 맞불이 돼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뿔마를 바꿔서 이게 부동은 반대로 된다고 해서 사이 범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냥 편합니다. 마지막 문제. 좀 진도 많이 못 나올 것 같아. 83번. 83번은 이제 공식 하나가 주어지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제일 그렇게 막 얘기는 긴데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거기서 질량 Ag의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 10%의 용액에 충분히 오래 담가놓을 때 활성탄 A 흡착되는 연료 B의 질량 B는 이런 공식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 이런 거잖아. 거기 첫 번째 이제 위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10g에 A가 11대 지금 C가 8 그랬더니 B가 4가 됐대. 맞지? 지금 첫 번째 얘기가 거기야. 4g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40일 때 농도가 27%면 흡착되는 이 B가 뭐가 나오냐?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자, 내가 식을 써볼게. 지금 이 첫 번째 관계되는 식을 대입해볼게. 10분의 4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곱하기 로그 8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그 뒤에는 없지? 로그 그 다음에 두 번째 40분의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로그 27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B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B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이런 거야. 저는 생각은 K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 K만 구하면 B 구할 수 있겠지. 이거 정리합시다. 얘는 로그 4 2로그 2 빼기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K 로그 2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로그 2도 소거돼. K는 3분의 2라는 거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 로그 3의 세제곱 이렇게 썼어. 3분의 2가 지수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마이너스 1도 처리를 해주면 얘는 로그 10분의 1이거든. 그리고 플러스 로그 3의 제곱 그러면 얘는 로그 10분의 9 맞죠? 그래서 40분의 B랑 10분의 9가 같기 때문에 B는 36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다 뭐야? 계산이야, 계산.
로그 계산만 잘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가 탄탄하다는 건 뭐냐면 지수와 로그 우선 계산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로그의 공식, 성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최대한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뭐 당연히 많이 하면 할수록 속도는 빨라지겠지.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방정식, 부동식, 활용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수와 로그 단어는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방학 동안에 지금 요거 한 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는 또 복습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더 풀고 그래야 되겠죠. 우선 쉬었다가